네, 두 번째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non uniform torsion에 대해서 보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2장이랑 거의 비슷해요. 틀린 거는 이제 2장에서는 엑셀 하중을 엑셀 로드를 받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토션 받는 케이스 뿐이고요. 쭉 같이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non uniform 그러니까 프리즈매틱 바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 하중이 전체 멤버에 대해서 각 다를 때,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림처럼 첫 번째는 뭐냐, AB 사이의 다이아미터랑 그 다음에 BD 사이의 다이아미터가 틀리고요. 그리고 AB 사이에서의 또 토크 T가 틀리고, 그 다음에 BC, CD 사이의 토크가 또 틀려요. 다 이럴 경우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똑같아요. 뭐냐, 첫 번째 여기,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일단 AB 사이를 보면 AB 사이에서 걸리는 하중 TAB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BC 사이 걸리는 하중 TC, 그 다음에 CD 사이 걸리는 하중을 TCD라고 얘기하면 이 각각을 뭐예요? 각각을 콜레브럼 이퀘이션에서부터 구하면 되죠. 먼저 TAB를 보면 TAB 왼쪽에 T1이 작용하니까 얘는 TAB는 T1이 되는, 크기는 T1이 되고요. 방향은 그거의 반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BC는 TBC 그리고 T1, T2하고 TBC의 합이 결국 뭐 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TBC를 또 구할 수가 있죠. TCD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TCD를 구하게 되면 결국 파이는 뭐 GIP분의 TL이었으니까 그거의 뭐예요? 서메이션으로 아래와 같이 여러분들이 표시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이 형태로 여러분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똑같아요. 또 뭐 이제 뭐 그 컨티뉴어스하게 변하는 케이스예요. 그 케이스는 어떻게 해놨냐? 똑같아요. 그죠? DX라는 조그마한 엘리먼트에 대해서 그때의 토크를 우리가 뭐예요? T의 X라고 얘기를 하면 요 미소 요소에 대한 뭐예요? d파이는 GIPX, 그러니까 X점에서의 GIP 값에다가 T의 X에다가 DX가 되는 거고요. 전체 파이는 이거를 적분하면 되죠. 0부터 L까지.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식과 같은 요 식이 나와요. 됐죠? 그 똑같아요. 그죠? 나머지는 뭐 TX하고 나머지 똑같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non uniform 케이스랑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거는 이제 토크라는 거 빼고는 다 똑같고요. 예제 3-4번을 볼게요. 예제 3-4번은 그 축에 AE라는 축에 지금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 동력을 전달하는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AE라는 기다란 샤프트에 지금 BCD에 뭐가 있냐면 톱니바퀴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이제 하중이 걸리는 거죠. 어떤 하중? 토크가 걸리는 거죠. 축에 의해서. 토크.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어떤 케이스는 여기 예전에 여러분들 뭐 어릴 때 방앗간 같은 데 가보면 방앗간 기계가 있고요. 여기 로프로 이렇게 풀리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돌면 얘들을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뭐냐면 동력을 전달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가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여기는 프리즈매틱 바예요. 틀린 거는 뭐냐면은 그 토크가 틀린 거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먼저 A점하고 E점은 뭐가 있냐면 힌지로 되어 있어요. 힌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뭐예요? 마찰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B하고 D 사이는 하중이 없어요. 그냥 프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변형이 생기는 부분은 어디냐? BC하고 CD 사이예요. 그 BC, CD 요 사이만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TBC하고 TCD를 일단 구해야 돼요. 그래서 TBC를 먼저 보면 BC를 요 잘라서 딱 볼게요. 딱 잘라본 게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T1 더하기 TBC가 이게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TBC는 뭐예요? 네거티브 값이 될 거고요. TBC는 마이너스 T1이 될 거고, 이 값이 얼마냐면 T1이 275예요. 마이너스 275 뉴턴 메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CD는 T1 더하기 마이너스 T2 더하기 TCD죠. 이게에서 0이니까 TCD는 T2 마이너스 T1이 되고요. T2가 얼마냐면 T2가 450이니까 빼기 275가 돼야 되니까 얼마냐면 175가 되겠네요. TCD는 175가 되겠죠. 175 뉴턴미터 되죠?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일단. 그래서 방향은 요 방향, 그 TCD는 방향은 그대로 방향 요 방향 맞고요. 그 다음에 TBC는 방향이 이제 이거의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됐죠? 자, 그랬을 때 뭐냐면은 뭘 구하라 그랬냐면
determine the maximum shear stress를 각각의 파트의 shear stress를 BD, 그러니까 B하고 D의 사이에서의 maximum shear stress하고 angle of twist를 지금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shear stress를 구할게요. 그래서 시그마 시그마가 아니죠. 타워 BC는 그냥 그대로 뭐 계산해 주면 돼요. 뭐예요? IP분의 TR이죠. 그죠? 우리 앞에 쓴 토션 식에서 그 T가 얼마냐? T가 얼마냐면 BC가 마이너스 275. 일단은 275고요. 275 곱하기 그다음에 다이아미터가 얼마냐? 그러니까 레디어스가 얼마냐면 얼마가 돼 있죠? 잠깐만 어디 갔냐? 30mm니까 이거는 15mm가 되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될 거고, 3승 나누기 IP는 4분의 파이에 D의 4승이에요. 4분의 파이에 32분의 파이에 4승이 되겠죠. 32분의 파이에 D의 4승이니까 30의 4승이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겠죠. 요거 계산해주면 타워 BC를 구할 수가 있고요. 타워 CD는 마찬가지로 타워 CD는 얼마냐면 175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밑에 그대로예요. 그거 계산해주면 마찬가지로 구하면 될 거고요. 타워 BC가 더 크겠죠, 당연히. 요거는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근데 타워 BC하고 타워 CD 이제 방향이 틀리게 되죠. 방향이 틀리게 되고요. 자, 일단 이제 그 다음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 파이 BD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책에서 문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샤프트의 뭐 앵글 오브 트위스트 BD 사이 여기하고 여기,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해서 D가 얼마만큼 바뀌느냐를 지금 보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오른쪽 그림 일단 다 좀 지울게요. 지웠으면 요 오른 B 그림에서 보시면 요게 실제로는 타워 BC가 마이너스니까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자, 그러면 이렇게 변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파이 BC는 이쪽 방향으로 발생을 해요. 됐죠? 그럼 타워 CD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 변이죠. 이 변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방해해요. 파이 CD는 그래서 전체 파이의 BD는 파이 BC 더하기 파이의 CD인데, 파이 BC는 우리가 부호 체계, 이게 오른쪽 체계를 보면 요거는 마이너스 값이고요. 얘는 파지티브 값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먼저 파이 BC를 구하라 그러면 파이 BC는 아까 GIP분의 TL이니까 T가 얼마냐? TBC죠. TBC의 LBC가 돼요. 그래서 TBC가 아까 얼마나 그랬냐? 마이너스 275 뉴턴메타. 그리고 길이가 500mm. 나누기 G값. 그 다음에 IP 값까지는 했고요. 고정되고요. 그 다음에 요 계산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0.0216 라디안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 CD는 이건 파지티브예요. 175 곱하기 400 나누기 G하고 IP 그대로 써주면 되고, 이건 얼마면 0.0110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0.0106 라디안 도로 하면은 마이너스 0.61도예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적으로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떻게 이 방향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0.61도가 지금 뭐예요? 비틀림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돼요. 됐죠? 그래서 부호만 여러분들이 잘 플러스냐 마이너스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장어절은 뭐냐면 스트레스 on strain in poor shear 상태. poor shear 상태에서의 경사면에서의 사실 그 값인데요. 앞에 똑같아요. 아까 방향 똑같다. 그러니까 그 흐름이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경사면에서의 스트레스 상태, poor shear 줬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우리 제일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었죠.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토크가, 그러니까 파지티브 토크가 작용했을 때 네거티브 시어 상태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파지티브 시어 상태, 시어 스트레스 상태를 주려면은 토크를 마이너스로 줘야 된다는 거 앞에서 우리가 봤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요. 푸어 시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 노멀 스트레스 방향이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둘 다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 그래서 없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푸어 시어 상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경사면에서 경사면이니까 뭐냐면 앞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뭐냐면 경사면이라는 거는 요 각도 여기에 있는 각도 세타 요게 경사면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하고 시그마 세타하고 타워 세타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 각도죠. 우리가 요 각도 노말 방향에서의 하고 평행축에서의 각도 요 세타에 대해서 타워 세타랑 시그마 세타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똑같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딱 평행식 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면적 이쪽의 면적 요거를 이제 A0라고 그럴 거고요. 여기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A0의 뭐 시퀀트 세타가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이쪽 노멀 방향 볼게요. 노멀 방향 그러니까 이쪽 방향 보면 시그마 세타의 A0 그러니까 시그마 세타가 스트레스 값이고 경사면에서의 스트레스 값이고 여기다가 면적 곱하면 되니까 면적을 A0의 시퀀트 세타로 놓으면 되고요. 이거하고 뭐가 같아야 되냐? 이거의 이쪽 성분 요거의 이쪽 성분을 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먼저 타워 A0의 방향은 마이너스일 거고요. 그거의 뭔 성분? 사인 성분이죠.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워 A0의 탄젠트 세타 이쪽 면적은요. 요 면적에다가 어떤 성분? 이쪽 성분, 이쪽 성분이죠. 그죠? 이쪽 성분이죠. 그죠? 이쪽 성분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인 성분이고요. 사인 성분이고 그다음에 코스 그러니까 저기 뭐야 90도 마이너스 세타니까 코사인 성분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에 이쪽 방향이니까 그거에 이제 코사인 성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플러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의 타워의 A0의 탄젠타의 코사인 세타로 놓으면 되죠. 요게 일단 첫 번째 뭐냐 이쪽 방향 성분이에요. 됐죠? 요식에서부터 먼저 A0 다 없어지고요. 다 없어지고 남는 거는 이제 코사인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코사인 곱하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코사인 곱하면 되죠? 코사인 곱하면 되면 뭐 코사인 곱하게 되면 사인 세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없어지고요. 그래서 시그마 세타는 2배의 타워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될 거고요. 요게 첫 번째 여기 식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아이고, 요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 식이 바로 요 첫 번째 세타 방향 하나가 나왔고요. 요 식이죠. 아이고, 이거 아니고 요 식에서부터 아이고, 요 식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시그마 세타는 2배의 타워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2배각 공식으로 쓰게 되면 2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배의 사인 세타니까 이거 같은 요 식이 첫 번째가 나올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는 요 세타 방향, 이게 접하는 방향. 그 타워 세타의 A0 시퀀트 세타는 요거의 뭔 성분? 요거의 요쪽 성분이죠. 코사인 성분. 맞죠? 요거 T 코사인 성분이니까 요거고요. 방향은 마이너스고 요거의 이쪽 성분이죠. 이쪽 성분이 코사인이니까 이거는 사인에 대해 곱해주면 되죠. 90도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요 식에서부터 다시 코사인 곱해주고 되면 A제곱 다 없어지고 얘는 타워 세타에는 뭐 타워의 코사인 자승 세타 더하기 타워의 뭐예요? 사인 자승 세타가 돼갖고 요거는 뭐예요? 맞죠? 코사인 곱하면 되니까 코사인 자승 세타가 될 거고요. 그래서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붙으니까 뭐냐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의 사인 자승 세타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자승 가승의 마이너스 사인 자승 세타가 되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어떻게 돼요? 코사인 2세타가 되죠. 그래서 요 밑에 식과 같은 요 식이 여러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셔야 돼요. 타워 시그마 세타하고 타워 세타의 타워 사인은 2세타 타워 세타는
타워의 코사인 2세타 200각 공식으로 아래와 같이 여러분들이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두 식을 여러분들이 또 구했어요. 자, 그러면 앞에와 마찬가지로 이 두 식을 구했고요. 이 식 구했고 그거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먼저 시그마를 구해보면 시그마 전에 타워부터 먼저 볼게요. 타워부터 구하면 타워는 아까 0도일 때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이 타워일 때 0도일 때 1 요거예요. 여기에요. 그 다음에 90도가 되면 90도가 아니죠. 45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90도가 돼가지고 0이 되죠. 그게 바로 여기고요. 일단 마찬가지 마이너스 여기고. 그럼 90도가 180도죠. 마이너스다가 여기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사인 이제 시그마 세타는 제로일 때 0이죠. 여기에요. 제로일 때 0이니까 여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45도일 때는 90도니까 1이 되죠. 여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형태로서 나오는 사인 함수예요. 자, 그래서 푸어슈어 상태에는 세타가 제로일 때 뭐예요? 세타 시그마는 제로고요. 타워가 맥시멈이 되고 45도일 때 뭐 쉬어는 제로고 뭐냐? 노멀 스트레스가 맥시멈이 돼요. 그러니까 얘도 0도하고 45도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0도일 때 그러니까 시그마 세타 0도일 때 시그마 세타는 제로고 타워만 있는 케이스가 요 왼쪽 케이스 요 케이스죠. 그렇죠? 그다음에 45도일 때가 뭐예요? 45도일 때가 시그마는 맥시멈 타워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쉬어는 없죠. 그러니까 45도일 때 요게 되고요. 45일 때 요렇게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쉬어는 없어요. 그다음에 90도일 때 어떻게 돼요? 90도일 때 마이너스 90 여기 마이너스 45도일 때 볼게요. 마이너스 40 요 면을 보면 마이너스 45도일 때가 뭐였어요? 여기죠. 마이너스 타워예요. 마이너스 타워니까 뭐예요? 압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뭐냐? 45도일 때가 요거인 거예요. 요게 세타가 0도일 때, 요게 세타가 뭐예요? 45도일 때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머티리얼이 매우 브리틀한 케이스 어떤 케이스냐 이제 뭐죠 옛날에 쓰는 칠판에 쓰는 이 백목 같은 경우에 약간 그러니까 솔리 그 약간 흙 같은 거 경우죠. 그럼 브리틀한 케이스에는 인장이 매우 그 약해요. 인장이 매우 약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압축보다 이게 머티리얼이 있었을 때 압축보다 인장이 먼저 깨져요. 이런 브리틀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텐션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비틀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파지티브 쉬어 스트레스 상태니까 이 상태로 주죠. 이 상태로 주는 거죠. 그죠? 이 상태를 주게 되면 45도일 때가 언제냐면 45도일 때가 이 케이스예요. 그러면 어디서 깨지냐? 이쪽으로 안 깨지고요. 뭐냐? 이쪽이 먼저 깨져요. 브리틀한 케이스에서 인장에서 깨지기 때문에 요 방향이 깨지는 거예요. 요 방향으로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45도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깨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목이 이렇게 45도로 비틀었을 때 이쪽 방향으로 깨지는 거는 이런 브리틀한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진다는 거. 됐죠? 그래서 이거는 그 얘기는 또 뭐냐면 이거는 토션을 가했을 때 토션 페이물로가 텐션에 의해서 깨진다는 거죠. 이쪽 방향의 텐션. 이게 슈어로 깨진 게 아니고 이건 텐션에서 깨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눌렀을 때 이렇게 깨지는 거 있었죠, 그죠? 이거는 노멀 스트레스를 줬지만 이쪽 깨진 거는 시어에서 깨진 거고요. 이렇게 깨지는 거는 시어가 깨지는 게 아니고 얘는 노멀 방향의 텐션에 의해서 깨진다는 거예요. 됐죠?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신 게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셔야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단 우리가 우리가 앞에서 이제 했던 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DC에게 나오는 요식요. 요식을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머티리얼 프로퍼티 중에 영스 모듈수하고 수열 모듈러스 그러니까 포화성 레이쇼가 두 개 이 식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뒤에서 나중에 증명한다 그랬는데 그걸 증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식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식이 뭐냐면
경험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나오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보도록 하면, 일단 푸어 시어 상태에서 우리가 스트레인이라는 거, 시어 스트레인이라는 거 요거죠. 그래서 90도에 있던 게 2파이 마이너스 감마로서 이렇게 각도 줄면서 찌그러지는 게 우리가 시어 스트레인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훅스로에 의해서 시어 스트레인은 G분의 타워라는 건 다 아시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세타 45도일 때 뭐예요? 노시어. 그 다음에 뭐? 시그마는 맥스라고 했죠. 그죠? 얼마? 타워. 됐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어 맥스가 결국은 뭐냐? 우리가 타워예요. 됐죠? 그래서 나누기 2로 나누면 될 거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45도일 때가 어떤 상태냐면 45도일 때 아까 45도일 때 이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45도 상태가. 45도일 때 세타가 45도일 때. 자, 그러면 이쪽으로 늘어나고 이쪽으로는 줄어들어서 이러한 형태로 점선처럼 이러한 상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타워가 시그마 맥스가 타워가 되고요. 마찬가지 시어 타워 여기는 이제 압축으로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텐사일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니까 입실론은 2분의 시그마예요. 맞죠? 그래서 이쪽 방향의 스트레인은 2의 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시그마 맥스가 되겠죠? 이거는 뭐냐? 2분의 타워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누르는 거에 의해서 이쪽으로 누르라는 거 있죠? 그죠? 일단 이쪽으로 눌렀을 때 줄어드는 길이는 2분의 뭐 마이너스, 방향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타워죠. 여기다가 뭐 곱해줘야 돼요? 포화성 레이시하고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게 2의 타워예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뉴의 2의 타워죠. 요거를 더해야 돼요. 그게 요쪽 방향, 이쪽 방향의 뭐야? 토탈 스트레인은 요거 두 개의 합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텐사일 스트레스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먼저 요거에 의해서 스트레인은 2의 시그마의 맥스고요. 근데 시그마 맥스가 타워니까 2의 타워가 되고요. 요게 1번 텐사일이라는 거. 요거에 의한 스트레인은 2번은 뭐 이쪽 방향의 스트레인이 2의 뭐예요? 마이너스 타워인데 여기다가 뭐냐? 이쪽 방향이니까 포화성 레이시 뉴하고 마이너스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2의 뉴의 타워고요. 요거 두 개의 합이 토탈 스트레인이 되죠. 그래서 요와 같이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실론 맥스는 2분의 타워의 1 플러스 뉴라고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가 됐죠? 그래서 푸어쇼 상태에서 45도에서의 노멀 스트레인의 맥시멈 값이 2분의 타워의 1 플러스 뉴라는 거고요. 됐죠? 됐죠?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그 관계에서 나온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하학적으로 우리 그러면 스트레인을 또 한번 구할 건데요. 뭐냐면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A, B, C, D. 그러니까 정사각형 H를 우리가 봤을 때 요게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져 가지고 요 각도가 2분의 파이의 감마가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원래 길이가 요거예요. 45도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D라는 길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 길이로 바뀐 거예요. 맞죠? 맞죠?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요 두 개 길이에서부터 뭐냐 늘어난 길이를 구하게 되면 뭐냐 이거는 스트레인을 여러분들이 또 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맞죠? 그래서 먼저 그 요 삼각형에서 밑에서 볼게요.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먼저 보면 요 길이에서 원래 길은 늘어나기 전에 기지가 어떻게 돼요?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면 이거 어떻게 돼요? BD는 아니 BDB가 아니고 BD죠, BD는 스퀘어루트 뭐? 스퀘어루트 이게 자승이니까 2h의 자승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뭐냐? 스퀘어루트 2의 h가 되겠죠. 이게 늘어나기 전의 길이에요. 여기다가 여기에 뭐야? 입실론만큼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늘어난 길이는 스트레인이 입실론이면 이쪽 방향의 스트레인이 입실론 맥스잖아요. 그러면 변형 뒤의 길이는 요거에다가 요거에 의한 거 입실론 맥스에다가 뭐예요? 스퀘어루트 2의 h 그러니까 1 플러스 입실론 맥스 한 게 뭐예요? 요게 변형 후에 이제 길이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지오메트릭하게 요 그림에서 요 LBD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어떻게 구해요? 이거는 뭐 코사인, 그 사인하고 코사인,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구할 수가 있죠. 요거의 자승은 뭐예요? 이거의 자승 더하기 요거의 자승 빼기 뭐 2h 2배의 요거 곱하기 5배의 코사인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요 식이에요. AB의 길이의 자승, AD의 길이의 자승 빼기 AB, BD 곱하기 2배에다가 코사인 각 사이값 2분의 파이의 감마가 돼요. 됐죠? 요게 뭐가 같아야 되냐? 요거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2배의 H 자승의 1 플러스 입실론 맥스의 자승이 돼요. 그래서 그 식이 바로 요 식이 되고요. 밧줄이 몇 개 되죠? 뭐 여기 보시면 뭐 이거 다시 쓸게요. 여기 보시면 요 식에서부터 뭐 2배의 H의 자승 더하기 4배의 H의 자승에 뭐 2배의 H의 자승에 아니 그냥 저거 빼면 되죠.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요걸 나눠주게 되면 H 자승 나눠주게 되면 요거 다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1 플러스 입실론 맥스의 요거의 자승은 2죠.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감마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요 식이에요. 자, 이걸 풀어 쓰게 되면 1 플러스 2배의 입실론 맥스에다가 더하기 입실론 맥스의 자승은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앞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인 감마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식처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입실론이 매우 작은 값이죠. 작은 값이니까 우리가 하이오드 텀 없애주면은 이게 없어질 거고요. 자, 그러면 남는 건 요거죠. 이거 없어지고요. 남는 건 요거죠. 입실론 맥스는 결국 뭐냐? 2배의 입실론 맥스는 뭐 사인 감마가 되고요. 그 감마가 매우 작다 그랬으니까 사인 감마를 우리가 감마로 놓고 근사화하게 되면 입실론 맥스는 뭐냐? 2분의 감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실론 맥스는 2분의 감마니까 얘는 2분의 1에 뭐 G분의 타워가 되죠.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요 입실론 맥스가 요거라 그랬죠. 2의 타워의 1 플러스 뉴. 요 식에서부터 뭐냐? 요 식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는 2배의 1 플러스 뉴분의 2라는 우리가 E하고 G하고 뉴, 그러니까 영스 모듈러스하고 시어 모듈러스하고 포화송 레이스의 관계를 요와 같이 우리가 유도했어요. 이 식은 뭐냐? 다시 얘기하지만 경험식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거는 수학적으로 나온 식이에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 기하학적인 그 식에 의해서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요 식을 여러분들이 유도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이그젝트 솔루션이에요. 이거는 저거 아니에요. 그 경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스 모듈러스하고 시어 모듈러스하고 포화송 레이쇼는 세 개가 딱 다른 독립 변수가 아니고요. 얘는 뭐야? 종속 변수, 그러니까 서로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한 개는 그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문제, 그 다음 문제 보시면 2-3-6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번. 3-6번은 뭐냐,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3-6번은 뭐냐면 지금 토크가 4.6kN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뭐 블라블라 막 돼 있는데 그러니까 튜브고요. 그래서 바깥쪽 다이아미터가 80mm, 안쪽이 60m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였냐면 맥시멈 쉬어 텐사일 스트레스,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상태를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먼저 타워 맥스를 구해야 돼요. 맥스는 어디서 발생해요? 바깥쪽에서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먼저 IP를 먼저 구해야 되고요. 우리 식은 타워 맥시멈은 뭐예요? 타워 맥시멈은 다시 쓸게요. 타워 맥시멈은 뭐 IP분의 TR이잖아요. 그래서 IP부터 구하게 되면 32분의 파이의 D의 4승이니까 D가 얼마냐? 80mm의 4승 마이너스 60mm의 4승에다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해주면 되죠. 3승에 여기 되니까. 그래서 IP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타워 맥스는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T가 얼마냐 그랬냐면 T가 4kN이에요. 4kN 4K에다가 얼마? 반지름이 40mm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나누기 여기 IP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없어질 거고 계산하면 얼마냐면 58.2메가파스칼인데 방향은 이건 네거티브예요. 왜? 파지티브 토크가 작용했으니까 네거티브 스트레스가 작용을 할 거고요. 쉬어 스트레스가 작용할 거고 그 얘기 뭐냐면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 값이 얼마냐면 58.2메가파스칼이 돼요. 됐죠? 이게 맥시멈 쉬어 스트레스고요. 텐사일 스트레스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45도에서 발생하죠. 그죠? 이쪽에 압축, 그다음에 이렇게 인장이 발생할 거예요. 얼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58.2메가파스칼이에요. 됐죠? 이게 인장이고요. 58.2메가파스칼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됐죠? 이 상태가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다음에 뭘 구하라 했냐면 맥시멈 스트레인을 구하라 그랬어요. 보시면. 그죠? 맥시멈 스트레인 어떻게 돼요? 입실론 맥스는 지금 맥시멈 스트레인 구하라 그랬으니까 쉬어 스트레인 맥시멈 값은 얼마예요? 저 감마 맥스를 구할게요. 감마 맥스는 뭐 G분의 뭐 타워가 G 곱하기 감마니까 감마는 G분의 타워가 맥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타워 맥스가 얼마냐면 58.2메가파스칼이에요. 나누기 G 값 해주면 되니까 G가 얼마냐면 G 값이 앞에 준 27기가파스칼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 돼요. 그럼 남은 감마 맥스가 0.0022 라디안이 되고요. 그래서 감마 맥스는 또 어떻게 돼요? 이거의 2배의 감마 맥스죠. 입실론 맥스는 그럼 여기 뭐예요? 0.0011이 돼요. 이게 어디서 발생해요? 요렇게 혹은 요렇게 혹은 요렇게 발생을 하죠. 그죠? 여기 돼요. 맞죠? 이렇게 발생을 할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구하는 답이 돼요. 됐죠? 아까 앞에서 식에서 혹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요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인,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스테인이 뭐냐 2분의니까는 2분의 58.2 메가파스칼 더하기 2분의 58.2 곱하기 뉴를 해주면 돼. 이 값이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 그냥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나와 있는 거는 뭐 또 퍼미서블 돼 있는데 이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A, B 두 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뭐 딴 거는 아니고요. 그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냥 뭐 하중을 준 게 아니고요. 그 파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샤프트 같은 경우 이렇게 모터에 이제 우리가 할 때 모터에서 토크가 얼마냐. 이러면 자동차 사면은 자동차 엔진에 사양이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파워가 맥시멈 파워 몇 마력이다, 100마력이다, 200마력이다는 거 하나. 그다음 맥시멈 토크가 있어요. 토크가 얼마 걸리냐. 토크가 맥시멈 토크 나오는 거랑 맥시멈 파워 나오는 그 RPM이 틀리고요. 두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이제 파워를 주고 거기서부터 토크를 유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케니컬 파워는 뭐 이거는 파워라는 거. 웍이라는 거는 뭐예요? 웍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뭐 거리였죠. 파워는 힘 곱하기 뭐 속도죠. 그죠? 그게 뭐냐? 시간당 그 단위가 뭐예요? 뉴턴 퍼 메타의 세커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시간당 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당 한 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뭐야 저기 그 한 일 W는 토크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F 곱하기 D였는데 힘 곱하기 거리였는데 여기서는 토크잖아요. 그러면 뭐야? 얘는 각도죠. 그죠? 각도가 되게 해요. 그 T 파이를 W는 토크 곱하기 파이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고요. 파이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일은 그러면 웍은 그거를 시간당 한 일이니까 P는 일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일이 돼요. 파워가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T가 일정하다 그러면 뭐 아까 요거의 D의 DT니까 요게 파이가 되니까 만약에 토크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D 파이의 뭐 DT가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이 쓰실 수가 있고요. D 파이 DT는 그거 뭐예요? 각속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D 파이 DT는 시간당 해각이니까 그게 각속도가 돼요. 오메가로 여러분들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회전수가 주어지면 오메가는 각속도예요. 각속도. 오메가는 각속도가 되고요. 각속도가 되고 이 오메가는 우리가 프리퀀시는 F라 그러면 2파이의 F예요. 프리퀀시가 뭐냐? 1초당 몇 헤르츠, 몇 펄의 레볼루션을 하는 게 그 F고요. 그러니까 허츠 단위인데 이거는 뭐냐? 레볼루션 퍼 그 세컨드예요. 그래서 그거를 2파이 하면 오메가 각속도가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각속도가 말고 예를 들어서 허츠 말고요. RPM으로 주어주면 RPM은 뭐예요? 레볼루션 퍼 미니트예요. 맞죠? 자 그러면 RPM은 N이라 그러면 N을 우리가 주파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파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60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뭐예요? 레볼루션 퍼 세컨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주파수를 60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n이 그러니까 그 뭐야 저기 다시 쓰면 RPM n은 레볼루션 퍼 뭐예요? 세컨드고요. 그 다음에 허츠는 그 뭐죠? 레볼루션 퍼 RPM 레볼루션 퍼 미니치고요. 60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허츠는 그러니까 뭐냐면 프리퀀시는 몇 번이 1초에 몇 번이냐 1초에 몇 번이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요 두 개의 관계는 이제 60분의 1의 여러분들이 관계가 있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아까 2파이 오메가 2파이 F라고 그랬는데 이 F를 바꾸게 되려면 60분의 뭐예요? N을 해주면 돼요. 그 저기 저거로 돼 있으면 그 RPM으로 돼 있으면 자 그래서 파워는 아까 T 오메가라고 그랬는데 T의 오메가 대신에 뭐냐 2파이의 60분의 N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파워하고 RPM 토크의 관계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준 거는 뭐냐면 뒤 예제 문제 보시면 토크 대신에 뭘 줬냐면 파워를 줬어요. 그죠? 파워를 줘가지고 파워를 줬기 때문에 파워에서부터 뭐냐 여러분들이 파워하고 주어진 RPM부터 뭘 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뭐 토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 예제 3-7을 보시면 주어진 문제는 지금 보시면은 그 뭐야 호스 파워로 줬죠. 호스 파워로 줬으니까 우리가 토크 아까 전에 뭐냐면 파워는 2파이의 n의 토크에다가 뭐예요? 60을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RPM 주어졌을 때. 자 그러면 먼저 A번에 보시면 뭘 했냐면 500rpm에서 얼라블 스트레스가 이제 6000 psi인데요. 500rpm에서 required diameter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토크부터 구해야 되죠. 토크부터. 그죠? 그럼 토크는 어떻게 되냐? 토크는 2파이 m분의 60의 p가 돼요. 맞죠? 맞죠? 자 그래서 맞죠? 맞죠? 됐죠? 그래서 1호스파워는 1호스파워는 그러니까 호스파워 1호스파워는 얘는 그 뭐야 저기 몇 그러면은 파운드 피트냐 하면 550 파운드 피트 이거는 뭐 여러분들 외우시든지 해야 되는데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이 정도는 뭐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550 파운드 퍼 세컨드에 그래서 호스 파워는 그러니까 550을 곱해주면 돼요. 그 파워 저기 뭐야 그 관계가 550하고요. 그 다음에 760와트예요. 됐죠? 됐죠? 두 개,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하시면 얼마 되냐면 33,000 곱하기 그다음에 40 호스 파워에다가 나누기 2파이 n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나냐면 토크가 420.2 파운드 피트가 되고요. 요거 인치로 바꿔주게 되면 5042 파운드 인치가 돼요. 요게 토크예요. 첫 번째 문제. 500rpm 했을 때의 40 호스파워일 때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앞에서 타워 맥스는 뭐 IP분의 TR이라 그랬고요. 자, 그래서 T가 얼마냐? 요 값이에요. 5042고요. 5042고요. 그 다음에 얘는 32분의 파이 D의 4승, 요거 2분의 D는 얼마가 되냐면 타워 얼라우블이 얼마라면 6000이에요. 요때의 D 값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답이 돼요. 됐죠? 이 문제에서는 뭐냐? 지금 호스파워를 줬어요. 그 호스파워가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은 얼마냐면 746와트나 혹은 뭐 716와트나 아니면 그 550 파운드 피트, 550 파운드 피트 퍼 세컨드예요. 요 관계식에서부터 뭘 구해야 되냐면 토크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를 준 게 아니고 그냥 호스파워하고 RPM만 주고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토크를 구하라고 한 문제는 있다. 이 문제는 뭐 그 변환 문제, 그걸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으로 알려준 문제예요. 됐죠? 자, 그래서